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다니엘 김 선교사님께서 소개할 책이 있다고 해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다니엘 김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책 좀 소개해 주세요. 예, 지금 대한민국 온통 이승만 대통령,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관심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건국 전쟁이라고 하는 영화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을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수고를 하셨는지 이제 제대로 된 진실과 사실을 알게 됐는데, 오늘 이제 세 권의 책을 제가 참 많은 책을 이제 길거리에 혹은 교회에 팔러 다니지만 이제 세 권의 책을 제가 중점적으로 소개를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반가운 것은 이제 김덕영 감독의 오리지널 스토리 건국전쟁, 그 스토리가 오리지널 스토리만 순수하게 담은 진짜 건국전쟁이 출판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책을 소개하고 싶고, 이 책을 많이 또 극장에 가고 싶어도 시간이 안 돼서 그 영화를 제대로 못 본 사람은 책으로 이제 건국전쟁이 출판이 됐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 책을 사서 읽고 또 주위에 많이 권해주시기를 부탁드려서 이 책을 제가 소개해드리고요. 그 책 내용 좀 책 내용 이제 영화의 스토리를 그대로 이제 스크립트죠. 영화가 이제 찍으려면 이제 대본 있잖아. 대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대본을 이제 그 책으로 묶어놓은 책이기 때문에 이제 영화를 못 본 사람들, 환자 같은 사람들은 이제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제 또 뭐 중요한 직책에 있는 분들은 뭐 가고 싶어도 시간상 못 가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이제 건국전쟁 진짜 오리지널 스토리를 쫙 책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어떤 면에서 책으로 보는 것은 그 영화관에서 보는 것보다 더한 찐한 감동을 느낄 수가 있어. 오리지널 스토리이기 때문에 영화라는 건 이제 어떤 사정이 있어서 이제 그 또 대본도 이제 수정되고 삭제될 수가 있는데, 저도 아직 지금 방금 출판사에서 보내줬기 때문에 아직 안 읽은 상태에서 우리 신복TV 구독자들에게 소개하는 영광을 제가 누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김덕영 감독의 그 오리지널 스토리를 책으로 묶어놨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 편한 마음을 가지고 지하철에서 읽고 또 교회에서도 읽고 모임마다 이렇게 읽게 되면은 건국전쟁을 보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더 관심을 갖지 않을까 싶고요. 솔직히 그 노무현 대통령 뭐 저는 이제 보지를 못했지만은 노무현 기념관도 가보지 못했고, 노무현 기념관이 저쪽 그 어디 쪽이냐면은 그 창경궁인가 비원 쪽에 그 안쪽으로 있어가지고 있는 것을 지나가서 봤는데, 언제 한번 또 시간 되면은 한번 그 안에 어떤 내용들이 구성되는지 한번 봐야겠어요. 노무현 기념관도 봐야 되고 백범 기념관도, 우리가 이제 백범 기념관 뭐 여러 가지 기념관들이 많이 있는데 우파들이 이런 기념관을 보면서 이제 이승만 대통령 건국 기념관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를 또 진지하게 논의하는 그런 모임들도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저들을 그냥 욕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저들의 기념관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들이 저걸 알아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런 기념관들도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는, 세상에 온통 기념관이고 대한민국의 기념관 공항인 것 같아요. 노무현 뭐 김대중 뭐 백범 뭐 이런 각종 기념관들이 참 많은데 건국 대통령 기념관은 없다는 사실이 우리를 너무 초라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건국전쟁이 그 시발점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싶고, 건국전쟁 영화를 보신 많은 분들이 건국기념관 건립하는데 좀 같이 영화를 보는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동참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100만 명이라는 영화를 보셨다고 한다면 적어도 10분의 1만이라도 거기에 관심을 기울인다면은 건국기념관 세우는데 좀 순탄하게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을 제가 소개시켜 드렸고요. 저도 이제 많은 책을 봤습니다. 많은 책을 받게 됐고, 저는 원래 사실은 이제 선교사로서 일본에서 살아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일본에 관련된 책을 참 많이 봤는데,
어쨌든 이제 애국전선에서 나왔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알리는 그런 책들을 제가 많이 좀 구입해서 많이 읽고 많이 소개를 하고 있고, 그런데 가장 최근에 이제 알게 된 책이 바로 이 대한민국의 위대한 탄생, 대한민국의 건국사인데, 이 책은 사실 굉장히 놀라운 책이에요. 놀라운 책이고, 이 책이 이제 마지막 책을 저한테 주셨는데, 그래서 지금 시중에는 구할 수가 없습니다. 돈 주고도 살 수도 없는 책들이 많이 있어요. 절판된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 애석한 것은 뭐냐면은,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이런 역사에 관련된 책들이 출판사에서 일판 찍고 더 이상 안 찍는다는 이 현실이 가장 아픈 거예요. 왜냐면 책이 잘 팔리고 소개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읽어야 그 책을 출판사들이 더 찍을 텐데, 안 팔리니까 출판사의 입장에서는 안 팔리는 책을 찍을 수가 없거든요. 그건 경영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파들이 정말 그 십시일반 돈을 아껴서라도 좀 이런 좋은 책들은 좀 읽지 않더라도 좀 사주는 운동을 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읽지 않더라도 뭐 눈이 나빠서, 저도 사실 이쪽 눈이 잘 안 보이거든요. 잘 안 보여요. 근데 저기 그냥 읽지 않더라도 그냥 사주는 운동. 그러니까 좋은 책을 사줘야 출판사 입장에서는 책을 찍게 되고, 그런 책들이 우리 후세들에게 전달돼서 후세들이 또 역사를 연구할 때 사료가 있어요. 1차적인 사료, 뭐 2차적인 책들이 있어야 후세들이 이승만도 또 더 연구를 하고 박정희 대통령도 더 연구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승만 연구는 지금 아장아장 걸음마를 걷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승만 전집이 35권으로 지금 김일성 전집은 이미 출판이 돼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승만 전집은 아직 안 나왔어요. 35권, 총 35권으로 계획이 잡혀 있고, 현재 11권 정도 나왔거든요. 이승만 전집이 발간이 된다는 것도 모르실 분들은 많을 거예요. 35권으로 계획이 됐고, 약 한 30억 정도의 기금이 이제 필요한 단계인데, 현재는 11권 나와 있고요. 저도 11권은 다 갖고 있습니다. 11권은 갖고 있고, 그런데 또 35권을 다 출판이 된 상태에서 그 책을 다 읽어보고, 그래서 이승만을 또 평가를 하는 그런 운동이 벌어져야 참다운 이승만의 그 진면목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지, 현재는 그냥 아장아장 걸음마 걷는 유치원 단계다,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될 거예요. 여러분 집에 이승만 대통령 책이 몇 권이나 있습니까? 적어도 이승만이라고 하는 책이 최소한 금액으로 따져서 돈 100만 원어치는 있어야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승만을 안다라고, 조금 아는 거죠. 뭐 제대로 알겠습니까? 사실적으로 이승만을 알려고 그러면은 한문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왜냐면 그 이승만 대통령은 어릴 때 서당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한문에 아주 한자에 능통했기 때문에, 그분이 여러 가지 그 썼던 그런 기록들이 다 한자를 해독하지 못하면 우리가 해독을 못하는 거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고인이 되신 고 유영익 박사도 동양 한문에 능통했고, 또 하버드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영어에 능통한 그런 분들이 1세대로서 이승만 연구의 선구자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제 이승만 대통령을 제대로 안 것이지, 지금 이제 학교에서 한문을 거의 안 가르치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승만 대통령 연구가 오히려 참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어떻든 좋은 책들이 많이 시중에 나와 있으니까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비행기 한번 안 타면 되잖아요. 외국 여행 한번 보통 200~300 들잖아요. 아무리 싸게 가도 외국 여행 가는 비용 좀 아껴가지고 이승만 책, 박정희 대통령 책, 이런 애국하는 서적을 좀 구입하는 운동을 좀 우파에서 조직적으로 좀 벌여나갔으면 좋겠어요. 남을 얘기를 하지 말고 여러분 스스로 자신부터 외국 나가는 비용 좀 줄이고 좀 생활비를 좀 아껴서라도 책 사는 운동을 좀 벌여나갔으면 좋겠어요. 우선 이 책을 좀
간략하게 소개하게 되면은 우리는 건국이 1948년 8월 15일 날 일어났다. 그래서 건국절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건국절이라 얘기를 합니다. 45년 8월 15일부터 해방됐을 때부터 48년 8월 15일까지 건국될 때까지 그 3년의 과정이 있었는데 그 3년의 그 과정 속에서 공산주의자들 또 혹은 사회주의자들과 싸웠던 진짜 건국의 스토리가 바로 이 책에 있습니다. 근데 시중에는 이 책을 살 수가 없고요. 그래서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제가 이 책을 다시 재판을 찍자 이제 하고 저자하고 다시 협의를 하고 있는 단계인데 저자도 돈이 없다 보니까 적어도 100권 이상을 누가 사준다고 하면은 그 기금이 한 돈 1,000만 원이 모아지잖아요. 한 권에 지금 다시 찍으려고 하다 보니까 한 돈 10만 원이 되는데 적어도 100권 이상을 좀 미리 좀 예약이 된다 그러면은 돈이 모아지면 이 책을 좀 수월하게 찍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우파들은요 제가 길거리에서 책을 팔아보지 알지만은 2만 원 이상 되면은 지갑을 잘 안 열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책을 살 때 많이 사요. 책을 한 달에 한 100만 원어치 사는데 사회가부터 여러 가지 다양하게 책을 사거든요. 근데 책이 비싼 건 어떤 건 한 권에 6만 원, 7만 원짜리도 있어요. 최근에 나온 책들, 그런 책들 6만 원 한 권, 그냥 한 권에 7만 원, 6만 원을 해요. 제가 사는 책들은 좀 비싸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그런 그냥 보는 책들이 아니라 전문적인 책들을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책값이 저도 많이 들어가요. 한 돈 100만 원 책을 사는 편이에요. 근데 우파들은 길거리에서 책을 팔아보면 단편적인 책, 그냥 좀 그런 책들을 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이런 책들 깊이 있는 내용을 좀 봤으면 좋겠고요. 굉장히 놀라운 책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분은 좀 쇼크를 일으킬 수 있는 책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쨌든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책인데 주목받지 못한 책이에요. 주목받지 못한 책. 저도 이 책을 읽고 나서 굉장히 쇼크를 일으켰던 책인데 네, 한국의 역사조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특별히 이제 일본에 관련된 많은 역사를 우리가 조작을 하고 있어요. 우파 좌파 이건 다 떠나서 일본에 관련된 여러 독립군 또 여기서 실명을 또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K라고 하는 장군의 독립군의 스토리 또 여러 가지 그 독립군에 관련된 스토리가 좀 너무나 과장됐다. 세상 말로 하면 뻥튀기 됐다. 어떤 사람이 얘기하기를 적어도 300배 이상은 확대됐다. 그래서 우리가 좀 냉철하게 우리가 역사를 좀 돌아봐야 된다. 성경 말씀에 사도행전의 17장 11절에 베레아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래 성경을 상고한다. 이 상고라는 말은 뭐냐면은 아주 세세하게 살핀다는 거거든요. 성경의 기록들이 진짜인가 사실인가 아주 세세하게 살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남이 하는 말을 쉽게 따라하기도 하고 쉽게 믿기도 하고 그러한 기록들이 진짜인가 우리가 철저하게 고증을 거쳐야 되는데 고증을 거치지 않은 그러한 역사서들이 시중에 많이 좀 나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오류들도 있고 제가 많은 책을 읽다 보니까 그런 것들 다 끄집어낼 수도 있지만은 좀 한계가 있어요. 저도 뭐 역사학을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그냥 일개 선교사로서 구국의 입장에서 사람들한테 이 정도면 읽으면 좋겠다라는 책들을 골라서 셀렉트를 선정해서 가지고 이제 팔러 다니는데 우리가 좀 냉철하게 이런 우파들이 좀 역사를 좀 제대로 알려면 적어도 기본적으로 몇 가지 책들은 봐야 되는데 가장 좀 이 책을 좀 많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또 다른 책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책이 안 팔리니까 사람들이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니까
좀 답답한 면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떻든 제가 이제 느끼는 것은 뭐냐면 중국은 이제 일본하고 중일 전쟁을 했잖아요. 1937년도에 중국에서 싸웠단 말이죠. 일본하고 엄청나게 싸우면서 많은 피해를 겪었죠. 네. 근데 중국의 국경일은 일본에게 관련된 날이 10월 1일 자기의 전승기념일인가 뭐 그런 국경일이 딱 하나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1년 내내 3월 1일부터 시작해서 8.15까지 어떤 3, 4, 5, 6, 7, 8, 한 1년, 반년을 일본을 계속 속칭말로 씹어요. 3.1절부터 8.15까지. 반년을, 건 6개월을 일본을 씹어요. 과연 일본을 씹어서 우리에게 유익이 될 만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 우리 한번 냉철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파라고 하는 사람들도 일본 놈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과연 우리가 일본 놈이라고 하는 일본 놈, 뭐 외놈, 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나? 한번 우리도 한번 되돌아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장 최근에 저도 이제 이승만 학당에서 일제시대 바로 알기라는 그 10주의 강좌를 들었는데 놀랐어요. 그 정도일까? 과연 그 정도일까? 그리고 거기서 소개해주는 책도 좀 여러 권 사가지고 좀 보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일제시대 35년 역사도 우리가 사실 제대로 냉철하게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대한민국의 건국의 역사도 빛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특별히 이제 2025년도 이제 앞으로 이제 한 1년 남았는데 내년 2025년도가 이승만 탄신 150주년이 되는 해이면서 또 한일 국교 수립 60주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뜻깊은 해를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우파들이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의 그 업적을 제대로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을 좀 간절히 갖게 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책들을 저도 사서 구입해서 읽으려고 하고 이승만 어저께 아주 뜻깊은 행사가 있었죠. 유석천 교수가 이제 주제 발표를 하셨는데 오늘도 이제 아까 잠깐 프레스센터에서 유석천 교수가 발표를 하셨지만은 이제 이승만과 박정희는 동전의 앞면과 뒷면과 같다. 그러니까 동시에 봐야 되는 것이지 이승만과 박정희를 따로 뛰어나가서는 봐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저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승만 대통령이 만든 그 레일 위에 박정희라고 하는 기관차가 달려가서 지금의 대한민국이 이루어진 상태인데 우리가 좀 역사적인 그런 팩트를 더 많이 공부해 가지고 좋은 책들이 많이 나와서 국제적으로 좀 영어 논문들이 이승만과 박정희 이거는 이제 미국에서 친구가 보내준 책이에요. 박정희하고 박정희 책 2권하고 요거는 이제 이승만 대통령 책인데 잠깐 찍으세요. 예, 지금 찍고 있습니다. 이런 영어로 된 연구서들이 좀 활발하게 출판이 되려고 그러면 국내에 있는 사람들이 이승만, 박정희에 대한 연구를 좀 더 지금보다 적어도 10배 이상은 활발하게 해야 돼요. 그러려면 출판사에서 책이 잘 팔려서 박정희, 이승만 책들이 잘 팔려서 경쟁적으로 이승만, 박정희 책을 찍어야겠다라고 하는 출판사의 사장들의 어떤 욕구들이 니드가 일어나야 되는데 지금은 1판 찍고 나서 대부분 그만둬요. 안 팔리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적어도 집에 이승만, 박정희 책이 좀 우파라고 한다 그러면은 나는 우파다 그러면 최소 금액 말하는 건 100만 원 이상 금액을 따져서 어떤 분은 더 하시겠지만 이승만, 박정희 책을 좀 경쟁적으로 구입하는 운동을 좀 벌여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영어로 된 책들이 제대로 된 책들이 좀 아직 나도 바쁘게 돌아다니는 바람에 아직 읽지는 못했지만은 이승만, 박정희에 대한
대한 책들이 좀 많이 시중에서 다 읽고 국민들이 정말 이승만 박정희 책을 읽고 광화문에 조선의 인물들이 있는 그 광화문에 이승만 박정희 동상이 세워져야겠다는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이 됐을 때 저는 우파들도 과감히 외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송영광장을 얘기하고 있죠. 또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또 조계종에서도 반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직 이승만 대통령, 건국 대통령 하는 정말 우리가 추앙하는 이승만 대통령을 추앙하는 그런 세력이 조금 아직까지는 좀 갈 길이 멀다. 저는 정말 갈 길이 멀다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분발해야 돼요. 이 상태 갖고는 잘못하면은 4월 10일 날 총선에 따라서 또 결과가 만약에 헷갈려한다 그러면은 이것도 자초될 수가 있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열심을 해야 되고 분발해야 되고 정말 술 한 잔 덜 먹고 책을 많이 보는 그런 운동을 우리가 펼쳐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출판사 사장들이 이승만 책, 박정희 책을 잘 안 찍으려고 그러잖아요. 저도 나가서 책을 팔다 보면은 어떨 때는 한 권도 못 팔고 들어올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출판사들이 좋은 책을 찍을 수 있게 우파들이 들고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다 이승만 도서관을 세우고 박정희 도서관을 세워가지고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책을 좀 비치하는 운동을 벌였으면 좋겠다 싶고, 또 한 가지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전두환 대통령을 좀 얘기하고 싶은데, 전두환 대통령에 대한 책이 없잖아요. 거의 없잖아요. 예. 내가 알기로는 김한원 박사님이 쓰신 책 한 권 내가 갖고 있는데, 물론 전두환 해고록도 있지만 전두환 대통령의 그런 업적에 대한 책들도 없잖아요. 우리가 좀 반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 그런 책들을 많이 읽고 많이 찍을 수 있게, 이 출판사의 입장에서는 책이 팔릴 가능성이 있을 때 책을 찍잖아요. 그렇죠. 안 팔리는 책을 누가 찍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 우파들이 처절하게 반성을 해야 돼요. 주사파들만 욕할 것이 아니라 모든 문제는 내부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밖에서만 문제를 찾을 때는 해결책이 없어요. 우리의 내부의 문제를 곰곰이 생각해야 돼요. 주사파만 욕할 것이 아니라 민노총만 욕할 것이 아니라 공부하는 우파 각 개인의 반성이 저는 철저하게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선의 역사가 518년인데 518년 동안 책 파는 사람들, 서점들을 철저하게 탄압했잖아요. 공산주의잖아요. 정보를 유통 안 시켰잖아요. 절대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보를 유통 안 시켰단 말이죠. 네. 조선의 역사가 518년인데 그게 광주 5.18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정보를 유통 안 시키려고 그러잖아요. 지금 5.18 특별법을 만들어가지고 올바른 정보를 유통 안 시키려고 지금 발악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파들은 여기에 대항을 해가지고 책을 읽는 운동을 벌여나가야 돼요. 유튜브도 열심히 하시지만은 유튜브에 한계가 있잖아요. 5.18 얘기하고 뭐하고 다 폭파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책들을 읽어나가는 운동을 벌여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특별히 여기 이제 오늘 목사님 오셨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구원을 받은 다음에 한성 감옥에서 구원받은 다음에 가장 큰 업적은 조선의 양반의 자제들 40명을 옥중에서 전도한 일. 그것이 1904년 8월 9일까지 석방될 때까지 콜레라가 퍼지는 그 감옥 속에서 그 시신을 다 처리하면서 그 영혼들을 다 구원시켰을 때, 그것이 조선 대한제국의 교회의 어떤 회개 운동과 1907년도에 원산의 하지 부흥과 연결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은
한국교회는 이승만 대통령, 청년 이승만에 대해서 엄청나게 빚을 진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예? 네. 한국교회 부흥의 시작은 옥중 회심,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회심한 것처럼 이승만도 옥중에서 회심했잖아요. 예. 그러면 이승만의 그 회심 때문에 한국교회가 폭발했다고 한국교회가 이렇게 급속도로 100년의 역사 동안에 이렇게 급속도로 성장했다고 한다면은 오히려 빌리그램보다 이승만을 더 높이 우러러 봐야 되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송합니다. 목사님들 이승만에 대해서 제대로 설교하는 분들을 내가 아직 정말 손에 꼽잖아요. 한국에 뭐 30만 명 뭐 목사님 있고 장로들이 있지만 이승만에 대해서 제대로 얘기하는 분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이승만을 제대로 공부하고 연구를 해서 우리가 후세들에게 알려줬을 때 정말 이 대한민국의 그 아름다운 교회의 역사, 건국의 역사가 세계 속에 빛을 발하잖아요. 인도의 교회 역사는 2000년이 넘잖아요. 예? 토마가 가서 순교했잖아요. 대한민국은 내년에 2025년도에 그 선교 역사가 140, 인도에 140년 되는 한국교회니까 인도에 뭐 기껏해야 한 15분의 1밖에 안 되잖아요, 역사가. 인도는 2000년이 넘는 교회의 역사를 갖고 있는데. 근데 140년 되는 이 한국교회가 좀 더 냉철하게 좀 과거를 좀 반성하면서 이승만 대통령을 좀 연구를 하는 운동을 많은 학자들 이제 벌여나갔으면 좋겠다 싶은 관계로 제가 이렇게 좀 대중화시키려고 길거리에서 책을 팔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좀 냉철하게 이승만 대통령을 좀 바라보는 운동, 이승만 전집 발간위원회도 좀 후원 좀 해주시고, 또 이승만 연구원, 이승만에 관련된 연구원, 또 이승만 학당, 또 기념사업회 몇 개 단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회원으로 좀 적극적으로 가입을 하셔가지고 좀 후원 단돈 1,000원, 2,000원, 10,000원이라도 후원을 해주시면은 좀 그런 활동하시는 분들이 좀 힘을 받지 아니할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젊은 학자들을 많이 길러내야 된다. 예. 응? 젊은 역사학도를 좀 대학원생, 적어도 고등학교 때부터 역사에 관심 있고 이런 뜻 있는 우리 학생들을 발굴해 가지고 장학금을 주고 역사학을 공부시키는 그런 운동, 기금을 좀 모아서 돌아가실 때 말이에요, 뭐 몇백억을 뭐 어디 뭐 유명한 대학에 기부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뿐만 아니라 돌아가실 때 이런 역사학도를 위해서 기금을 마련해 가지고 역사학도를 키워야지. 그리고 대학 교수들도 연구비를 좀 풍족하게 줘가지고 좋은 양서를, 좋은 논문들을 좀 발굴하는 그런 운동들을 우파가 벌여나가지 않냐면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참 암울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은. 제가 태국에 있을 때 말이에요, 화장실 갈 때마다 50원가 내더라고요. 화장실 갈 때마다. 대한민국 얼마나 좋습니까? 역전에 있는 화장실이 호텔에 있는, 태국에 갔던 호텔보다 화장실이 더 깨끗하고 더 좋아요. 화장실에 들어가게 되면은 태국은 또 휴지를 갖고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역전에 화장실에 휴지가 다 걸려 있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나라에 살고 있는데 이런 나라를 헬조선이라고 그래요. 헬조선이 어떤 나라인지 처음 해보지 안 하신 분들은 태국을 한번 가보세요. 길거리에 화장실 가려면 얼마나 불편한가. 잔돈을 준비하자면 화장실 갈 수가 없어요. 대한민국 정말 좋은 나라입니다. 전철이 얼마나 편하게 잘 다닙니까? 택시 안 타도 웬만한 저는 주로 전철을 타고 다니는데 얼마나 편합니까? 좋은 것만 얘기해도 한도 끝이 없어요. 대한민국은. 이런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좀 긍지를 가지시고 역사를 연구할수록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 이런 축복을 내려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마지막 시대 21세기의 세계 선교의 주역을 삼고자 대한민국을 축복해 주신 것이지, 대한민국 사람들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뭐 내가 잘나서 그렇다고 한다면 그건 큰 오산이고 큰 착각이죠.
큰 우산이고 큰 착각이죠.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지,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지.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역사를 많이 연구를 해야 되고, 그래서 한국교회가 정말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더불어 또한 전두환 대통령까지 좀 제대로 공부하는 모임들이 각 전국에 지금 국회의원 선거구가 뭐 250개, 253개라고 하는데, 이런 각 국회의원 선거구마다 이승만 학교, 박정희 학교, 전두환 학교까지 포함하는 종합적인 대통령 학교가 좀 교회마다, 교육관마다 좀 부속실로 좀 목사들이 좀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강하게 합니다. 좀 우리 우파 목사님들 교회 가보게 되면 서재에 이승만 책, 박정희 대통령 책, 전두환 대통령 책 있는 거를 제가 솔직히 제가 못 봤어요. 좀 반성을 해가지고 좀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책들을 좀 우리 교인들에게 좀 읽으라고 하지 마시고 그냥 책꽂이에 사다가 꽂아 놓으세요. 그러면 교인들이 읽고 싶으면 읽게, 자동적으로 읽고 싶으면 읽게, 뭐 애국그 광화문에 나가라 마라 뭐 이런 얘기 하지 말고 그냥 책꽂이에 꽂아 놓으면 자연적으로 읽고 싶으면 읽다 보면은 거기서 이승만 같은, 박정희 같은, 또 전두환 대통령 같은 인물이 나올 줄 누가 알겠어요. 맞습니다. 노무현 같은 사람이, 김대중 같은 사람이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에요. 갑자기 어느 또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과거의 역사가 그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과거의 역사를 뒤집으려고 하면은 우리는 좌파들보다, 좌익들보다 더 많은 노력을 우리는 기울여야 돼요. 그 기울이지 아니하면은 이 상태로 어떻게 나가겠습니까? 내년이 이승만 단신 150주년이 되고 한일 국교 60주년이 되고 또 오사카, 일본에서는 또 오사카 박람회도 하는 이런 뜻깊은 해가 2025년도가 되고 또 더불어 한국교회 140주년 되는 해가 2025년도 되기 때문에 큰 행사가 아마 내년에는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면서 그 행사를 위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역사를 미리미리 좀 공부해서 좀 소양을 기르고 그런 행사에 적극적으로, 그런 얘기가 있을 때 또 좌파들은 반발할 거예요. 엄청 반발할 거예요. 파멸하는 영화, 쓸데없는, 난 좀 기가 막혀가지고 그런 영화, 쓰레기 같은 영화, 그거 뭐 수백만이 봤다고 하는데 그런 조직적으로 쟤들도 반발할 거예요. 반발할 건데 우리가 제대로 싸우려면 우리가 역사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역사를 아는 그런 운동을 좀 벌여나갔으면 좋겠다 싶어서 우선은 한글로 된 이 두 가지 책을 좀 여러분들이 제대로 공부했으면 좋겠다 싶고, 이 책을 좀 기금을 모아서 이제 책을 찍으려고 하니까 좀 많은 분들이 협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